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마지막 강의네요. 네. 네, 4강의 제목을 강의 마무리라 했는데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네. 앞에서는 한글 공학에 대해서 10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간 못다 한 말을 좀 더 한 다음 강의를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혹시 못다 한 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 강의는 한글이 가진 약간의 약점을 보완하여 공학적 가치를 발휘하자는 것이었는데, 오늘 강의는 우리 글자가 아니고 우리 말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글자뿐 아니라 우리 말도 매우 특별하다는 것과 아울러 우리말의 격을 더 높여 최고 수준의 언어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말의 특별한 점이 혹시 무엇일까요? 우리말의 특별한 점으로 첫째는 그 역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던 12,000년 전쯤 중앙아시아와 인도 남부로부터 각각 육로와 해로를 타고 태양을 쫓아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한반도에 정착하였습니다. 이들은 12,000년 동안 온갖 풍파를 견뎌내면서 우리 토박이 말을 가꾸어냈습니다. 세계의 언어가 7,000개를 넘는다고 하지만 우리말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한 곳을 지키면서 주변으로부터 다양한 문물을 받아가며 발전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간 한자 문화와 불교 문화, 그리고 멀리는 서양의 기독교 문화까지 흡수하여 우리 고유의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둘째는 우리 말의 짜임새입니다. 우리말은 입말, 구어라고도 하는데 입말과 글말, 문어라고도 하죠. 입말과 글말로 이루어져 있는데, 입말은 누구나 쉽게 따라 배울 수 있고 글말은 사물을 간결하면서도 깊게 표현해 줍니다. 어느 언어나 구어체와 문어체가 구별되지만 우리말처럼 입말과 글말이 명확히 구분되어 둘 다 제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언어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입말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2,000년 전부터 발전해온 우리 고유의 토박이 말이고, 글말은 약 2,000년 전 중국으로부터 한자를 들여와 사용하면서 생긴 말입니다. 한자 도입 초에는 우리 글자가 없었으므로 순수한 한자만으로 의사를 표현하다가 다음에는 한자의 음을 사용하여 우리말의 토씨와 어미 변화를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훈민정음이 발명되어 한자와 혼용해가면서 오늘의 문어체가 발전된 겁니다. 셋째로는 우리 말의 발음 영역이 매우 넓습니다. 일본어에는 50개의 음절이 있고 중국어의 음절은 400개를 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1,172개의 음절자가 유니코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쌍기역, 쌍디엇 같은 된소리를 내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의와 어 같은 모음은 발음을 표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말도 영어의 FRV를 제대로 표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현행 한글의 문제이지 우리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를 보완하자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자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말의 특징입니다. 위에서 이미 한자에 대해서는 말을 했지만 우리는 한자를 중국에서 쓰던 그대로 도입하여 쓴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은 한자를 도입 시부터 계속 변형시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지만 한자 본래의 모습에서는 벗어나게 되었고, 베트남은 아예 한자를 버렸고, 중국은 역시 한자가 망하지 않으면 중국이 망한다고 해가면서 간체자를 만들어 쓰고 로마자 병음을 도입하여 본래 한자는 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자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한자 문명과 직접 교류할 수 있었고, 우리 토박이 말과 섞이지 않아 한자도 살리고 우리말도 살려냈던 것입니다. 한자라는 것은 5,000년 동안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중국의 공식 문자입니다. 한자를 품는다는 것은 엄청난 문화 자원과 국제적 위상을 확보한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현재 한글 전용으로 한자에 소홀하지만 원형 그대로 묻어두고 있는 셈이어서 조금만 노력한다면 다시 꺼내 쓸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우리 말과 글이 우리의 문화 발전에 기여한 구도를 정리하여 보여줍니다. 세계는 크게 중국의 유교 문화, 인도 불교 문화, 영어 기독교 문화, 아랍 이슬람 문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문화들이 우리 한자를 통해서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는 한자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 한글은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를 우리한테 받아들이도록 해줬고 우리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어와 구어를 통해서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4대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문화를 우리가 자유롭게 흡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를 원형 그대로 소량했기 때문에 한자 문화를 또 흡수하고 소화했습니다. 또 한자를 독립적으로 사용해가지고 구어와 문어가 발전됐습니다. 이런 작용을 통해서 우리 문화가 형성되고 발전했는데 이게 사실은 한류로 발전된 거죠. 그래 한류가 세계 문화 발전에 기여해가지고 다시 되먹임을 해서 우리 문화가 형성되고 발전된 이런 그 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우리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소리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말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좀 더 다듬어 격을 높여 세계인이 경애와 애착을 받도록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존댓말을 좀 정비해야 됩니다. 존댓말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우리도 힘들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 아주 어려워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법을 좀 간소화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문법에는 난해한 규정이 상당수 있으며 늘 예조항이 따릅니다. 이런 경우는 규정을 없애고 모범 사례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띄어쓰기 규정을 좀 더 쉽게 만들었으면 해요. 띄어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말 겨루기라는 그 방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기에 몇 년씩 준비해가지고 와서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띄어쓰기가 왜 그렇게 까다로워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띄어쓰기는 중학교 정도에서 확실히 터득하도록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래어가 너무 범람하고 있어요. 우리말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지식인, 특히 언론인과 연예인들이 불필요한 영어 어휘를 쓰는 것을 자주 봅니다. 적당한 우리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사전을 뒤져 찾아 써야 하며 우리말이 없으면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만들어야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할 수 없이 외래어를 받아 써야 됩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운동을 앞장서서 하는 전문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외래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과 반대로 좋은 우리말을 잘 쓰는 사람을 계속 추적하여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외래어가 생길 때는 공식적으로 알려줘야죠. 이런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이 있으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주장은 필자 개인의 의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의견을 수집하고 토론을 거쳐 검증해야 하며 그 결과를 공론화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 내에 특별 조직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시민단체에게 과제를 주어 꾸준히 추진해 줄 것을 관계요로에 호소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말의 특별한 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입말과 글말이 발달되어 있다거나 한자를 받아들여 원형대로 보존한 유일한 나라라는 등의 특장을 말하고 더욱 발전시켜 세계인이 사랑하는 언어가 되도록 그렇게 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언어 정책을 수립하자는 말을 드릴까 합니다.